안녕하세요. 윤인의 도서관 윤희파파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들려주는 5분 동안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간혹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 바다 끝에는 혹시 우주나 하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슈퍼맨이라면, 아니면 엄청나게 키 크고 힘이 센 거인이라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들은 한번씩 해보잖아요.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상상의 나래로 빠져보도록 할 텐데, 걸리버 여행기는 젊은 의사 레뮤얼 걸리버라는 주인공이 동인도로 여행을 떠나던 중 배가 난파되어 소인국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에피소드로, 동화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걸리버 여행기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작은 사람들의 나라 릴리퍼트. 원작 조나단 스위프트, 그림 겟나디 스피린. (1699년 5월의 어느 날) 젊은 의사 레뮤얼 걸리버는 동인도로 떠나는 엔틸로프호에 몸을 실었어요. 몇 주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졌지요. 그런데 벤 디멘스랜드 북쪽 부근을 지날 때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와 엔틸로프호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천만다행으로 걸리버는 파도에 떠밀려 어느 섬에 닿았어요. 간신히 해안가에 오른 걸리버는 너무 지쳐서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린 걸리버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손가락은 물론 팔과 다리,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그때 무언가 걸리버의 가슴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걸리버의 손가락 크기만한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걸리버는 너무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왼팔을 묶고 있는 줄을 가까스로 끊었지요. 그러자 어떤 작은 사람이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쳤고, 갑자기 무수히 많은 작은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걸리버는 얌전히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단을 만들었어요. 연단이 완성되자 귀하게 생긴 작은 사람이 올라와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 작은 사람은 릴리퍼트라고 몇 번이나 소리쳤지요. 걸리버는 릴리퍼트가 아마도 작은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가 몹시 고팠던 걸리버는 연설을 마친 작은 사람을 보며 손을 입으로 가져다 대는 몸짓을 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의 몸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와 음식 바구니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바구니에는 소고기와 양다리, 칠면조 등이 가득 들어있었지만 걸리버에게는 너무 작아서 한 입에 서너 조각씩 먹어야 했어요.
음식을 배불리 먹은 걸리버는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음식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던 것이었지요.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걸리버는 자신이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리한 작은 사람들은 바퀴가 22개나 달린 거대한 수레를 만들고 도르래를 이용해 걸리버를 수레 위에 실었던 것이에요. 수레는 하루가 지나서야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에 도착했어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의 왼쪽 발목을 커다란 기둥에 쇠사슬로 묶은 뒤 걸리버를 묶고 있던 모든 줄을 풀어주었어요. 오랫동안 누운 채로 묶여있던 걸리버는 기지개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탄성과 비명을 함께 내질렀어요. 걸리버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은 수많은 건물과 시장은 마치 장난감 마을 같았지요. 그때 황제가 말을 타고 다가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걸리버에게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걸리버는 황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황제와 걸리버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작은 사람 몇 명이 몰려와 걸리버에게 활을 쏘았어요. 화살 가운데 하나는 거의 걸리버의 왼쪽 눈을 스치듯이 날아갔지요. 다행히 활을 쏜 6사람은 수비대에게 금방 붙잡혔어요. 수비대장은 그들을 꽁꽁 묶은 뒤 벌을 주라는 뜻으로 걸리버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걸리버는 그들 중 5명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명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가에 들어올린 뒤 잡아먹겠다는 신용을 했어요. 겁에 질린 작은 사람은 마구 비명을 질렀지요. 걸리버는 웃음을 지으며 작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를 묶고 있던 줄을 자른 뒤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5명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수비대장과 병사들은 걸리버의 친절함에 매우 기뻤어요.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진심으로 걸리버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황제는 매일 걸리버를 보러 찾아왔고 릴리퍼트 최고의 학자들에게 명령하여 걸리버에게 그들의 말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걸리버는 릴리퍼트의 말을 꽤 잘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황제는 걸리버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보여달라고 했어요. 걸리버는 동전이 든 지갑과 시계, 칼과 총은 물론 벨트까지 풀어주었어요. 총을 살펴보던 황제는 커다란 구멍이 난 이 물건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걸리버는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총알 없이 화약만 놓고는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그러자 엄청난 굉음에 놀란 수많은 작은 사람들은 기절하거나 도망쳤어요. 황제도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걸리버는 그 틈을 타서 안경과 작은 망원경을 숨겨놓고는 모든 물건을 황제에게 주었어요. 걸리버는 신사답고 착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황제를 비롯한 릴리퍼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걸리버는 종종 손 위에 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주위의 경치를 구경시켜 주기도 했지요. 황제도 걸리버를 위해서 재미있고 훌륭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타면서 춤추는 놀라운 묘기였지요. 때때로 황제는 걸리버에게 거대한 조각상처럼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을 것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걸리버의 다리 사이로 군대를 행진시키고는 했지요. 수천 명의 군사들이 창을 앞으로 겨눈 채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며 기다랗게 행진하는 모습은 정말 멋지고 놀라운 굉장한 광경이었어요. 마침내 걸리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유의 날이 다가왔어요. 걸리버의 발목에 채운 쇠사들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뒤따랐어요. 첫째로 릴리퍼트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둘째로 황제의 허가 없이 릴리퍼트를 떠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릴리퍼트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걸리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겠다고 작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맹세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작은 사람들은 왼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에, 엄지손가락을 귀에 대는 방식으로 맹세를 했지요. 걸리버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황제의 충실한 신하이자 걸리버의 친구가 된 레드레살이 다급히 걸리버를 찾아왔어요. 블레회스크라는 나라가 함대를 이끌고 릴리퍼트를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걸리버는 우선 레드레살을 안심시킨 뒤 전쟁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블레회스크는 릴리퍼트의 해안에서 불과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섬나라였어요. 걸리버는 망원경으로 블레회스크 쪽을 살펴보았어요. 블레회스크의 항구에는 50여 척의 군함과 수많은 수송선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걸리버는 최청사를 구부려 수십 개의 갈고리를 만든 뒤 튼튼한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블레회스크를 향해 바다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리버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자 군함에 타고 있던 블레회스크 병사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바다로 마구 뛰어들었어요. 걸리버가 재빨리 군함에 갈고리를 걸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블레회스크 병사들이 몰려와 무수히 많은 화살을 발사했어요. 화살은 무척 따끔거렸지만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이 다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어요. 모두 50척의 군함에 갈고리를 건 걸리버는 밧줄을 하나로 모아 릴리퍼트로 끌고 갔어요. 수많은 화살과 창으로도 걸리버를 막을 수 없었던 블레회스크의 황제는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걸리버 덕분에 크게 승리한 릴리퍼트 황제는 걸리버에게 블레회스크의 황제를 사로잡아 오라고 명령했어요. 블레회스크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걸리버는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황제 폐하께서는 이미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고 용감한 그들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국으로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결국 황제는 걸리버의 말에 동의하고 블레회스크와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 일로 걸리버는 두 나라 사람들 모두에게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두 나라 사람들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주장했던 해군 사령관과 전쟁을 통해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몇몇 신하들은 걸리버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걸리버가 릴리퍼트를 배신하고 블레회스크 편에 섰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틈만 나면 황제에게 걸리버는 반역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걸리버의 믿음직한 친구 레드네살이 한밤중에 걸리버를 찾아왔어요. 레드네살은 해군 사령관과 몇몇 신하들이 릴리퍼트의 최고 재판장을 찾아가 걸리버를 반역죄로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황제의 반대에 부딪혀 사형 대신 20개의 화살을 걸리버의 눈에 쏘아 실명시키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레드네살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릴리퍼트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걸리버는 이른 새벽에 조용히 해안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끌고 온 블레회스크의 군함 가운데 가장 커다란 군함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블레회스크로 향했어요. 걸리버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블레회스크의 황제는 걸리버의 방문을 동맹국 사이에 흔히 있는 일로 여겼어요. 블레회스크 황제는 걸리버에게 자유롭게 선을 둘러보며 원하는 만큼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블레회스크 섬 주변을 거닐던 걸리버는 해안가에 무엇인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엔틸로프호처럼 커다란 배에서 떨어져 나온 구명보트였지요. 걸리버는 배를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렸어요. 배는 구멍난 곳도 없고 물도 새지 않아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걸리버는 당장 블레회스크에 있는 가장 커다란 나무를 잘라 노를 만들었어요. 걸리버가 배를 수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며칠이 지났어요. 릴리퍼트 황제는 블레회스크 황제에게 당장 걸리버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했지요. 그제야 블레회스크 황제는 걸리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블레회스크 황제는 걸리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던 걸리버는 배를 타고 떠나겠다고 황제에게 말했어요. 블레회스크 황제는 걸리버가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걸리버는 필요한 물건을 챙겨 배에 올랐어요. 암소 6마리, 수소 4마리, 그리고 같은 수의 순양과 암양도 함께
배에 실었어요. 걸리버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애완동물 삼아 기르기로 했어요. 1701년 9월 24일 걸리버는 마침내 블레회스크를 떠났어요. 그리고 폭풍우를 만났던 벤 디멘스랜드가 있음직한 곳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다음날 오후 걸리버는 바다 저 멀리 수평선 부근에 떠있는 배 한 척을 발견했어요. 걸리버는 두 팔을 마구 흔들며 크게 소리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걸리버는 배의 돛을 모두 올리고 옷을 벗어 흔들며 계속 소리를 쳤어요. 마침내 걸리버를 발견한 커다란 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커다란 배돛 위에는 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지요. 걸리버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걸리버를 구해준 배는 커다란 영국 무역선이었어요. 선장은 걸리버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요. 하지만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릴리퍼트와 블레웨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았어요. 걸리버가 주머니에 넣어온 작은 소와 양을 보여주자 선장은 그제서야 놀라워하며 걸리버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1702년 4월 13일 고향에 돌아왔어요. 블레웨스크에서 가져온 작은 소와 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재산을 모은 걸리버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걸리버는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커다란 상선을 타고 남쪽 바다를 향해 떠났지요. 걸리버는 이번 여행에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자, 이렇게 걸리버 여행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동화를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동화를 들으며 예전 우리나라에 잠깐 머물렀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멜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에 조난을 당해서 우리나라에 잠깐 왔던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과 같이 이렇게 얼핏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화 잘 들으셨나요? 동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